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좌우의 갈등, 그리고 이 극도로 지금 활개를 펼치고 있는 종북 세력들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국민들의 침묵, 이런 많은 문제들의 핵심 저변에는 역사 왜곡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한, 그리고 인식이 없고, 그다음에 진실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얼마나 왜곡을 했는지, 그리고 진실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고 지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정토크에서는 이 근현대사의 많은 사진 자료와 또 식견을 갖고, 또 교육과 강의를 통해서 진실을 알리고 계신 이 조시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정말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담은 사진들을 보면서 그 당시의 진실,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좌파들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헤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새롭게 알게 되시는 일들, 역사의 사건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당시의 팩트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또 감개무량하거나 또 정말 감동을 받게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조시철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사진을 정말 많이 갖고 계셔서, 네, 이거 어떻게 다 수집을 하셨는지, 네, 좀 궁금해요. 그거 잠깐 좀, 네, 소개해 주시고 넘어가죠. 네, 예. 제가 지난 첫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인도네시아 해외에 있으면서 구글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네이버나 다운으로 검색하면 전혀 찾을 수 없는 사진들이죠. 그래서 구글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진을 이제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심지어 북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열리잖아요, 북한 사이트가. 그 사이트까지 열어서 구해오는 사진들도 있습니다. 구글 사이트만 가지고 그 많은 사진을 다, 그렇죠, 확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아니, 일본에도 가셔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일본도 가셨었다고. 예, 일본도, 일본에 가서 또 자료도 찾고 하셨다고. 예, 들었는데.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네, 그렇게 노력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력하죠. 일본에서는 사실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거나 전혀, 아니면 덮여져 있는 것들의 자료들이 일본 정부나 이 국회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많이 보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식민지 시대의 모든 자료를 총독부가 가지고 있고 해방 때 다 가지고 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의 진실의 사진은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자료실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건 안 내놓겠죠. 불리한 것만 내주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일부 세력들이 결국 이제 친일파가 되겠죠. 그런 사진을 얻어다가 그거를 이제 왜곡하거나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명분이나 이런 걸 또 이용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 난해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거를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제 사례로서 대표적인 것은 이제 3.1운동에 관한 자료. 네. 3.1운동은 굉장히 이제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건인데, 그런 자료 중에서 이제 우리에게 불리한 자료들만 준다든지, 또 그래서 일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잘못 얘기하는 수가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이 좌파의 역사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일본 정부에서 흘리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불리한 자료를 가지고, 예, 지금 그걸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예. 또 사실은 제가 지금 전에 듣기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예. 딱 대통령으로 취임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일본에 대해서 터뜨린 게 대마도 반환. 내 나라. 예. 그거 원래 우리 땅이었다. 맞습니다. 선언을 예. 하셨고 그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역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8월 15일 날 건국이 된 다음에 네. 3일 후 8월 18일 날 국제 외신 기자회견을 이 박사님이 하시면서 네. 제일 먼저 한 말이 대마도를 반환하라.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와 자료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일본이 놀라죠. 그러다가 6.25 동란 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일본은 독도 공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마도를 반환하라는 것에 반박을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관심을 독도로 그렇죠. 돌리는 것이다. 예, 예.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독도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대마도를 잃어버리는 그렇죠. 거네요. 잃어버리고 일본의 계략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독도는 물론이고 대마도도 우리가 내 나라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당연합니다. 네. 결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놀라운 업적을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결국 이승만 박사에 대한 왜곡, 폄하 이런 것들이 거기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 종북 세력들이 연대가 돼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은 대한민국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과 경제발전을 하신 그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왜곡함으로써 자기들의 이제 명분을 갖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왔던 것도 다 같이 그냥 파묻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시간의 결론이 강의 아니고 예, 대담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의 결론 중에 하나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는 곧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폄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 폄하 정도가 아니고 그 이미지와 역사를 그렇죠. 괴멸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지금 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중북 세력들이 하는 행태를 정말 이 대한민국의 그 좌익의 역사라는 거가 진짜 정말 뼈에 사무칩니다, 정말. 예, 아마 오늘 결론에도 재미난 결론이 나올 겁니다. 예. 그 친구가.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시작하시죠. 예. 자,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아시죠? 네네.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봐서 아는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역사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의 왜곡이 무섭고 어떻게 역사의 무지가 의도적인 아니지만 역사 왜곡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국제시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무슨 장면이죠? 일사후퇴 때 그 아비규환의 장면이죠. 예, 일사후퇴가 아니고 네. 흥남철수작전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흥남철수작전이 첫 화면이 나오면서 철수하는 아비규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셨죠? 이게 네네. 올라가다 떨어지고 또 서로 먼저 타려고 싸우고 또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쉽게도 100% 거짓말입니다. 이게. 네. 윤재균 감독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극적인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했겠죠.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네. 자기대로 상상을 한 거예요. 흥남철수작전 때 한 10만 명이 탈출했다니까 이런 아비규환이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아비규환 장면을 만든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고요. 본인의 인터뷰에서는 더 이상 흥남철수작전을 찍을 필요가 없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이면 완전히 다시 찍어야 되는 그렇죠. 장면이네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의도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진실이 묻혀질 수 있고 또 그 엄청난 진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흥남철수는요. 세계적인 기적의 사건이고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린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오리지널 장면입니다. 자, 여기 아비규환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탔습니다. 네. 예, 다 여기 서 있죠. 이렇게 줄 서 있죠. 네. 왜 그랬느냐? 98,000명 중에 95,000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별로 모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목사님 먼저 타세요. 아니에요. 장로님 먼저 타세요.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물론 갑자기 한 10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뭐 사고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줄이 끊어진다든지 이렇게 부딪히다든지.
그랬지 일절 아비규환의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는 왜곡을 해도 너무 많이 왜곡을 했네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예. 그 영화의 극적인 장면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이었다라는 그렇죠. 정말 중요하고 그렇죠. 위대한 사실을 네, 놓친 맞습니다. 것입니다. 예, 제가 그걸 지금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보세요. 질서정연했죠? 네. 모든 짐을 다 허용했습니다. 예,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각을 떠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타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도 다 태워줬어요? 그러니까 각을 떠서 잘라서 이렇게 고기를 만들어서 예, 그렇게까지 이제 모든 짐을 허용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를 태운 건 아니고 그렇죠. 도살을 해가지고 도살을 해서 이제 즉석에서 다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요게 12월 20일경에 미군이 먼저 철수하려고 할 때의 사진입니다. 지금 저 배에 지금 올라타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요. 예, 요 군인들입니다. 네네. 그때 민간인들은 약 2만 5천 명밖에 안 모였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네, 네. 그랬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9만 8천 명이 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몬드 장군이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더 놀란 거는 어떻게 10만 명이 이 전쟁의 와중에 질서정연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감동을 받고 전원철수라고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다 태우고 가자. 그렇죠. 다 살리자. 모든 장비는 다 버리고. 장비를 자기들이 그 비싼 장비들을 그렇죠.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그렇죠. 구하자.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흥남 지역뿐만 아니라 함흥 남북도 전체까지 기독교인들이 교회별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팻말을 들고 무슨 뭐 정동제일교회, 뭐 하늘샘교회 팻말별로 모였기 때문에 질서정연했죠. 그래서 알몬드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민족은 우리가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 예. 그렇게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 수만 명을 살린 게 미군인데 예. 지금 미군 창군을 부대 창설을 기념하는 콘서트 하나를 예. 해주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그 얄팍한 예, 그 지금 중요하죠. 민심, 이분들이 정말 탈출한 한수 없- 거는 네. 단 하나입니다. 자유입니다. 네. 예, 신앙의 자유, 인권의 자유, 공산치하의 악랄한 억압을 피하고 오직 자유를 하나 찾기 위해서 보따리 쓰고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 와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70년에 노래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지금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이 공포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가.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서 왔고, 그래서 지금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노래의 자유까지도 박탈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왔죠. 얘기 나온 길에 제가 알몬드 장군이 저 전함의 함장이셨던 거죠. 아니죠. 알몬드 장군은 네. 10군단 군단장이었습니다. 군단장. 예, 군단장. 네. 그래서 이때 미군도 약 10만이 철수를 했고요. 우리 민간인 기독교인들 자유를 찾는 북한 동포들도 10만이 네. 동시에 내려왔던 이 말씀을 겁니다. 듣고 사진을 보니까 예. 자, 보세요. 그 국제 시장의 그 장면이 너무 아쉽네요. 예, 네. 요건 좀 확대한 거죠. 예. 전혀 아비규환 장면이 없습니다. 예. 보세요. 지금 막 포탄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기 때문에. 네. 근데도 이렇게 평온하게 질서정연하게 미군의 지시를 따라서 전혀 폭동의 모습이 없죠. 그 담담하네요. 그러면요. 이 사진의 모습도. 자, 보세요. 네. 질서정연하죠? 만약에 이 10만 명이 어떻게 아비규환을 준다면 저 군인들이 통제를 못 하겠죠. 자, 거룻배를 이용해서 질서정연하게 타는 장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타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그 영화 장면이 전혀 거짓이라는 거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거짓,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안타깝네요. 것처럼 네네. 역사에 무지하게 될 때 단순히 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대한 역사가 숨겨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장면까지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 영화의 극적인 엄청난 거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게 아니 오히려 그 영화적으로 보면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 어떻게 그 와중에서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 있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상을 못 오히려 했겠죠. 사람들이 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 이렇게 또 생각했을 예.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미군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surprise and admiration. 이 민족은 정말 경탄스럽고
경외할 만한 민족이다. 네. 결국 한 민족이지요. 기독교인이지만. 근데 이 아까도 3.1운동 얘기 말씀하셨죠? 3.1운동 때 이 단어가 선교사들 통해서 나왔습니다. Surprise and admiration. 이 민족은 이렇게 아주 경외할 만한 민족이다. 더군다나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요. 이것도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패스포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비행기 타려면 해야 되죠? 네. 이것도 패스포드 해야 됩니다. 10만 명 어떻게 다 검사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별로 탄 거죠. 패스포드 없이. 그런데 기독교인이지만 대어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건 어떻게 증명했느냐?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 사랑하심은 그 노래는 미군들도 아는 유명한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하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자, 보세요. 여기 화면에 왼쪽에 웃는 장면이 있죠? 네네. 예, 배에 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사일생의 환희를. 예. 저 표정을 보니까 이제 살았구나 그게 그렇죠. 그냥 느껴집니다. 네네.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6.25를 앞두고 예. 이런 선량하고 네. 이런 그 위대한 그 민족이 네. 지금 그 김일성이 일으킨 6.25 때문에 예. 뿔뿔이 갈라져서 예. 피눈물을 흘리고 예. 숱한 국민들이 죽고 예. 그랬는데 그 6.25를 감추려고 하고 그렇죠.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거꾸로 쳐 올라간 거라고 거짓말을 예. 하는 그렇게까지 지금 그런 자들이 지금 역사를 얘기하고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하고 예. 있는 것 자체가 그 정 통탄스러운 일 대표님이 아닙니까? 결론을 미리 얘기하셨네요. 결론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보세요. 이렇게 전쟁의 와중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차분하고 하는 이 민족인데 어떻게 광화문이 촛불이 있을 수가 있고 횃불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아비규환에 그 정말 눈으로 또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광화문에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안타까운 일이죠. 자, 광화문 한복판에 킬링 필드가 따로 없는 맞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예. 그런 장면이 자, 펼쳐졌었죠. 그러면 또 재미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승선을 시키고 모든 미군 물자를 남겨두면 인민군이 가지니까 다 폭파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저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자기들 장비, 그렇죠. 그 전시 물자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건들을 다 싣고 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다 싣고 자기들의 그 귀한 물자를 그렇죠. 다 예. 저렇게 파괴해버리고 버리고 가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휴머니즘이고 그렇죠. 저게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그리고 여기는 그런 그런 자유의 위대한 정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민족의 위대한 자유를 갈망하는 정신, 네. 그리고 그 전쟁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킴으로 감동을 줬던 것. 그래서 제가 이 폭파 장면을 또 왜 보여드리냐면요. 네. 그렇게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탔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흥남서출 때 내려온 부류가 한 4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 한 5천 명 정도인데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98,000 중에서 한 5,000 정도는 비기독교인들. 그렇죠. 예. 네. 그 5천 명의 이제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5년 동안 공산 치하에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 내려온 분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마지막에는 무조건 태워줬습니다. 예, 패스포드 검사할 시간도 없고 그냥 다 태워줬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거는 이런 폭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안 가고 싶은 사람들도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도 고향을 떠나기 싫은 사람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도 야, 나는 이제 늙었어. 너네들이나 내려가. 그래서 자녀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제도에 와 보니까 함흥에 남겨놓은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저런 위험한 사양에 미군들이 다 강제로 그 피난을 시켰던 거죠. 예. 안 가겠다고 하고 자식들 먼저 떠내 보내서 그분들은 배에 타고 있는데 예. 지금 뒤에 남았던 분들까지 미군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렇죠. 아직 자리가 있으니까 타시라고. 그것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엄청난 지금 그 폭파가 있을 폭파가 거니까. 있고 위험하고 하니까 태웠죠. 자, 그래서 이제 탄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골수 공산당이지만
이제 인민군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민군에 끌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에 끌려가기 싫어서 막판에 내려온 사람들도 있죠. 아, 예. 공산당은 공산당인데 예. 군대 가기는 싫고. 예. 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기피하면서 종북질하는 그런 인간들하고 똑같구나. 네.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극소수지만 이제 간첩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복림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아주 골수 공산당 교사였습니다. 근데 군대 가기 싫어서 내려온 거죠. 근데 그렇다는 것을 본인이 고백을 했을까요? 송복림 씨는 고백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우리 문재인 그 대통령 아버님 얘기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버님이 되시는 문형영 씨가 그때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 배 타고. 예, 그 배 타고 마지막에. 거기는 공산주의자인데 군대 안 가려고 내려온. 그분이 이제 그 조사에 의하면 뭐 많은 분들이 뭐 인민군 대위다 그런데 인민군은 아니고요. 흥남군청 농업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 치하의 농업계장이었으면. 그러면 공산당이죠. 네. 뭐 저희 아버님도 농업계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농업계장이 제일 셌습니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무계장. 그래서 이렇게 10만 명이 한순간에 내려올 수 있는 데는 역시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 알몬드 장군은 우리 정 대통령님도 말씀하신 네. 것처럼 군단장으로서 그런 결단을 내린 위대한 장군이죠. 바로 이 현봉학 장로님이십니다. 이 저 알몬드 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대손손 저분을 우리가 기념하고 당연하죠. 네, 감사를 표하고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봉학 씨가 바로 알몬드 장군의 직속 민사부 참모였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분이 알몬드 장군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즉 지금 와 있는 2만 5천 명만 데려가고 처음에. 네. 나머지를 두고 오면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기독교인 다 죽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하도 요청을 하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이승만 박사도 이제 압력을 넣었죠. 기독교인들을 다 살리라고. 그래서 그러면 빨리 연락해라. 그래서 현봉학 씨가 집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데까지 다 다니면서 교회별로 연락을 한 겁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네트워킹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한다. 교회별로 연락하면 10만 명 모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하루 사이에 모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역시 현봉학 장로님도 우리 민족의 귀한 어른이시고 훌륭하신 분이죠. 위대한 영웅이네요. 전쟁 속에서. 그래서 이 현봉학 씨의 아버지가 현원국 목사님이십니다. 네. 예, 함흥 영생고교회 교명이셨고요. 그 어머님이 장로교 전국연합회 회장이셨습니다. 당시에 네. 남북한 통틀어서 물론 분단 상황이었지만. 예. 그러면 여기에 참 역사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알몬드 장군하고 현봉학 씨하고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원래 이 현봉학 씨는 평양 의대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월남을 했죠, 단신으로. 그래서 세브란스에 다녔습니다. 그때 세브란스에서 현봉학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네. 미국으로 유학 보낸 분이 프랭크 윌리엄스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도 교파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 당시는 감리교 선교사가 장로교 엘리트를 키운 거지요. 우리 조 목사님도 감리교 예, 감리교입니다. 쪽이시죠? 네. 그 감리교였지만 저는 이런 역사 얘기를 장로교에도 해주고 싶어도 어떤 장로교에는 감리교 목사를 좀 모시는 거를 꺼려하는 그런 정도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교파 간의 갈등이 그렇죠. 또 예, 있나요? 예, 자존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해방 이후에 네.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조지 윌리엄스. 네. 활동했던 분이고 그분의 아들이 조지 윌리엄스라고 하는 우광복이라고 하는 네. 하지 중장의 첫 통역관을 한 사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종북 좌파가 친일파가 세웠다 그러잖아요. 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독교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지금 자녀들과 이 사진은 지금 그 아버지인가요? 프랭크 윌리엄스인가요? 저 오른쪽에 업무 보시는 분이 왼쪽. 그렇죠. 왼쪽에 업무 보시는 분이 아버지고 아버지인 프랭크 윌리엄스고 오른쪽이 아들인데 조지 아들이 윌리엄스. 한 80년대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근데 저 위에 추방후 인도라는 말은 예.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제국이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러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선교사를 다 내쫓았죠. 네. 예.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본토에도 갔지만 인도로 많이 갔습니다. 네. 근데 인도에 가서 뭘 했냐면 광복군을 또 지도합니다. 그래서 광복군의 영어를 가르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선교사님들이 다시 들어오지요. 인도에도 광복군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국민들이 참 많이 예, 계실 겁니다. 역시 그 광복군도 네. 이승만 박사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고요. 김구 선생에게 자금을 대주고 명령을 해서 이게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 선생한테 그렇죠. 돈을 주면서 그렇죠. 광복군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리고 장개석, 송미령한테 다 연락을 해서 김구를 돕도록 하고 하는 이런 그것도 것들이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죠. 그런 걸 다 좌파는 다 빼버리죠. 전혀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그래서- 지금 그 김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보다 10배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예. 지금 그건 제가 포장이 이제 되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걸 좀 꼭 좀 해주세요. 예, 예. 따로 이제 그것도 다 얘기할 네, 겁니다. 네. 그것도 다 사진을 가지고 할 네, 겁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버지니아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유학을 보내고 유학하고 와서 세브란스 교수를 합니다. 현봉학 씨가 교수로 하는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도망갈 텐데. 근데 지금 이 사진은 예, 요건 영화 사진입니다. 영화 속에 예.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예,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현봉학 그 대위죠. 대위로 분한. 예. 현봉학 대위로 분한 분이죠. 예. 그리고 오른쪽이 알몬드 장군 역할한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황성수 국회 부의장이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다 기독교적인 인맥이니까. 당시에. 네, 그래서 제가 이 전쟁 중에 뭘 도왔으면 좋겠습니까? 군의관이지만 의사지만 그랬더니 지금 미 24사단이 막 들어왔으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통역이다. 미군이 지휘하려니까. 그래서 딘 장군 아시죠? 딘 장군의 통역 장교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부산으로. 그런데 현봉학 당시 그 의대생을 그래서 의대생을 통역 장교로 보낸 분이 저 국회 부의장이신 그렇죠. 한성수. 예, 한성수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집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데 네. 둘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너 어디 가니? 나 딘소상 와서 통역 장교로 간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국군 해병대 장교였습니다. 국군 해병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우리 해병대도 지금 잘 싸워. 잘 싸우다 보니까 부상자도 있고 하니까 너 해병대 군의관을 해.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국군 해병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발령을 어기고 지금 해병대로 그렇죠. 끌려간 거네 예, 말하자면. 전시니까. 예. 네네. 그래서 국군 해병대 군의관이 돼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를 합니다. 네. 네. 참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24사단의 통역장교가 됐으면 진격 루트가 서부전선이기 때문에 그 서울을 거쳐서 평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흥남철수 작전은 전혀 상관이 없죠. 네. 근데 해병대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를 하고 성공을 하니까 네. 10군단에 배속을 시켜서 원산 쪽으로 보냅니다. 해병 1사단이. 그래서 거기 통역이 필요하니까. 아니죠. 그냥 그 해병대 또 군의관이지만 군의관이- 해병대가 그 원산으로 10군단에 소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군단 미 알몬드 장군 부대에 속한 부대에 가게 되는 거죠. 원산에. 그래서 원산에서 작전을 하다가 알몬드 장군이 자기 부대에 한국 해병대가 왔으니까 부대 시찰을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부대 시찰을 나갔으면 통역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했겠습니까? 영어 잘하는 현봉학 씨가 했겠죠. 그러니까 알몬드 장군이 너 이렇게 영어를 잘해. 저 버지니아 의과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내가 버지니아 출신이야. 그래서 고향을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해서 국군 해병대 군의관이 알몬드의 직속 민사부 참모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함흥 지역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몬드에 부관이 돼서 작전을 하다가 철수 작전 때 그런 부탁을 하게 됐던 거죠. 고향의 그 주민들을 대다수를 살린 거죠, 저분이. 고향이 아니라 그쪽 지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죠. 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가니까 그런 기독교적인 인맥을 다 하니까 함경도 지역뿐만 아니라 함경 북도까지 다 연락이 돼서 오니까 98,000명까지 모이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알몬드 장군이 10월 24일 날, 그러니까 12월 24일 날 철수를 했죠. 그러니까 2달 전입니다. 처음에 함흥에 왔을 때 알몬드 장군을 환영하는 겁니다. 아, 미군이 들어온다니까 그렇죠. 이제 드디어 살게 됐다고. 그렇죠. 주민들이 다 꽃다발 들고 나와가지고. 숨어 있다가. 왜? 숨어 있다가. 기독교인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숨어 있다가 우리 자유를 찾아서 오는 미군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꽃다발 두고, 여기 이제 안경 쓰신 분이 아마 인테리 같으니까 목사님일 것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들입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봉학 장교가 2달 전에 우리를 환영한 건 기독교인이었습니까? 이들을 두고 가면 이들이 노출이 돼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통사정을 해서 이제 철수작전에 성공을 한 거죠. 네. 예. 태극기 집회 때 이거 보셨죠? 광고판. 네. 예, 그때 우리 한참 추울 때, 태극기 집회 때 요거를 이제 흥남 철수작전이라고 피난하는 장면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흥남 철수작전이 아니라 또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국군 1군단이 육로로 나머지 기독교인들하고 또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흥남 철수작전이 아니죠. 그래서 1월 8일경의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 자, 10만 명의 미군과 이 포로를 철수시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몬드 장군이 처음에 망설였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1군단장 김백일 장군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우리는 육로를 철수하겠으니까 이 북한 동포와 기독교인들을 다 안전하게 예. 배로 그렇죠. 옮겨달라. 예. 그래서 김백일 장군이 육로로 철수하면서 그때 같이 또 간 북한 동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처 배에 타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도 떠나야 되겠다가 뒤늦게 이제 탈출하는 주민들이, 그런 분들, 예. 이 국군 1군단 김백일 장군의 지휘 아래 그렇죠. 안전하게 탈출을 그러니까 한 거죠. 원산 지역부터 또 이렇게 강릉까지 쭉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1군단 장관도 감동을 받았죠. 이 대한민국의 이 피눈물 나는 역사, 예.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줄기차게 살아남고 이런 저 폐허 속에서 우리가 이런 번영을 일구어냈는데 이게 지금 이 좌파들에게 다 유린당하고 예. 이거 도로 북한에게 퍼지고 있다는 맞습니다. 게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이게 그때 훈시하는 사전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훈시 사전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옷이 좀 완전 겨울옷이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우리가 사진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정황이 예. 다 나오니까 저거는 그 추운 1월 달, 12월 달의 사진이 아니고 예. 가을이나 예. 뭐 이런 사진 같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런 사건은 있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육로를 철수한다. 그래서 육로로 다 철수를 하죠. 그리고 철수하는 과정에 아까 말한 기독교인들과 중간에 합류한 사람들을 같이 이제 다 하게 이제 되는 거죠. 안전하게 호위하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1군단이 예. 이제 탈출을 시킨 예, 거죠. 우리 국군 1군단이. 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트루만 대통령이 12월 16일 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미국인들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왜? 미군 10만 명과 함께 자유를 찾는 한국 동포 10만 명을 안전하게 구원해야 된다.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기도회에 서명하는 게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기가 일본으로 지금 서명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그러니까 문서에 서명하는 거죠. 우리 전 미국은 흥남 철수작전에 성공을 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미국의 National Day of Prayer. 그 흥남 철수 작전이 12월 20. 예. 그러니까 근데 이미 12월 16일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안전하게
우리 이 대한민국의 피난민들을 예. 대피시키기 위해서 전 미국이 기도를 했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오른쪽 사진은 그 다음 해에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요. 미국에서는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라는 국가 절기가 있습니다. 네. 5월 첫째 주 목요일 날마다 국가 기도를 합니다. 네. 이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거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미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이승만 박사는 14일부터 서울운동장에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흥남철수 작전이 곧 이제 이어질 그렇죠. 거니까 예. 그때 안전하게 모든 것이 예. 잘 예. 되도록. 예. 그래서 이 박사님은 이미 그때 북한 지역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하라고 하는 지시를 정일권 통해서 김백일 통해서 현봉학 통해서 내려갔던 거지요. 그리고 트루만 쪽에서도 계속 압력을 넣고 결국 알모드 장군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저게 12월 14일의 사진인가요? 예, 그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군도 있죠. 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루먼이 국민을 설득할 때 왜 갑자기 남의 나라 전쟁인데 아무리 미군도 그렇지만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도 기도하지 않았느냐. 우리 국가의 위기 때 우리 병사들과 또 우리와 같이 자유를 수호하는 한민족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국가 법으로까지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 목요일 국가기도 행사 팜프렛이고요.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미국도 상당히 위기를 느꼈습니다. 오바마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 미국 좌파들이 날뛰고 언론이 조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기도한 그런 그 절기였습니다. 66년 됐다는 게 보여지네요. 그렇지. 66회니까 정확하죠? 네. 그래서 이때의 그 주제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구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말하면 아도나이 샤마 하나님 들어주세요. 아도나이 샤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도나이 아사 하나님 속히 지체치 말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미국의 위기를 느끼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미국도 지금 유대어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히브리어로. 그래서 미국도 지금 언론의 자유가 지금 없죠. 언론이 조작 왜곡한다는 건 자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게 필요합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기독교적이지만 하나의 위기의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검찰이며 이 법관들이며 언론이며 이 모든 정치인들이며 이 총체적으로 맞습니다. 이 저지르고 있는 이 엄청난 범죄 행위에 대한 예, 회개와 예, 맞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제도에 완전히 피난을 성공하고 바로 3월 달에 이승만 박사님이 방문해서 이렇게 피난민들하고 이렇게 여기 저 어린아이가 있죠? 이분이 이번에 태극기 집에 참석한 어르신들입니다. 아, 예. 저 오른쪽에 어린아이 보이시죠? 오른쪽에 얼굴만 나와 있는 소년. 예. 소년. 예, 이 소년이 그러니까 저게 지금 뭐 칠순 노인이 지금 되셨겠죠. 78세 정도 되셨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태극기 집회. 네, 맞습니다. 근데 저런 걸 다 예. 경험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안 나오실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근데 그걸 말씀드려요. 그걸 모르는 이 젊은이들이 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예. 정말 눈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목사이면서 또 오랜 선교사로 있다가 와서 한국에 제가 나왔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저 추운데 태극기를 드는데 내가 뭔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가서 애국가라도 힘차게 부르고 저 어르신들하고 같이 태극기 흔들어야 되겠다. 이 고난과 환란을 겪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구국하고 호국하고 한강의 기적까지 이루셨는데 마지막에 노후에 복지를 받으실 때 될 분이 청년들은 복지를 하고 어른들은 자기 돈 내면서 김밥 사드시면서 태극기 드는 이 현실이 전 너무 눈물이 났던 거죠. 지금 저 프란체스카 여사 모습이 보이는데 예. 저 입고 계신 옷이 너무나 한복입니다. 너무나 검소한 한복이에요. 예, 예. 정말 무명 한복입니다, 저게. 프란체스카 여사는요 빤스까지도 꼬매 입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네, 그건 아주 청렴결백하시고. 검소함이 진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검소함이 예, 있으죠. 이제 계속 따라서 제가 사실 역사를 공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도 12년을 통치하시고 하와이로 하야를 하셨다는데 사실 망명도 아닙니다. 그거 다 조작입니다. 쫓겨났다 다 조작입니다. 요양차 한 2개월 요양차 가셨는데 병원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12년을
전권을 휘두른 대통령이 병원비가 없어서 한인교회가 그러니까 도와줬느냐? 이 역사를 왜곡한 중북 좌파들이 정말 천인공노할 예. 천벌을 받을 집단이라는 맞습니다. 게 예.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가난한 독재자는 없거든요. 다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죠. 치부를 해서 맞습니다. 독재를 하는데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가난을 앞장서서 검소함으로 맞습니다. 이겨내면서 예.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정말 가난한 대통령들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죄악입니까? 이런 예. 분들을 매도한다는 게 그래서 그것도 자기들의 썩은 이념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예. 역사를 조금만 알면 예.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그래서 건데 앞으로 이제 제가 안타깝습니다. 계속 이제 강의를 해나가겠지만 네네. 결국 이승만 박사는 돌아가실 때까지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않았고요. 단 1달러도 헛되이 쓰지 않고 오직 독립과 건국에서 쓰셨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승만 박사가 박정희를 키웠습니다. 네. 예, 그 사건을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예.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 나라에 태어나실 수 있었는지 그런 천재가 예, 그거를 제가 믿겨지지 않는 예, 그런 이제 위대한 120년 사진을 분이니까. 끄집어내서 제가 그것도 네. 다 설명하게 될 겁니다. 네, 네. 예. 아, 여기 오리지널 사진 나왔네요. 예.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번 태극기 집회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정말 확인을 하셨나요? 태극기 집회에서 만나셨나요? 아니, 그렇지는 못하죠. 예. 만약에 이 방송을 깜짝 보시고, 놀랐어요. 예, 이 방송을 보시고 네. 계신 분이 있다면 만나면 정말 역사적인 증언을 해주실 수 있어서 많은 또 감사하죠. 분들이 돌아가셨겠죠. 근데 예. 누군가는 아마 예.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를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50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10살이면 지금 70세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70세에서 뭐 80세까지 어르신들 이 사진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 사진의 주인공 되시는 어르신을 만나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저건 안 돼 하신 분도 계실지 그렇죠. 몰라요. 예, 네. 예. 그리고 그런 제가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감동이겠습니다. 예, 정말. 제가 이제 이런 역사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때 그 역사의 현장에 있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정말. 제가 아까 그 이승만 박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키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명한 사건이 1955년도에 박정희 준장이 오사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56년 1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 오사단 부대에서 눈이 너무 먼 와가지고 폭설로 일개 화기중대가 죽습니다. 그러면 동사를 한 건가요? 동사가 아니라 지하 벙커에 매몰돼가지고. 그래, 매몰돼가지고. 눈 때문에. 눈 때문에. 그래서 눈이 녹을 때까지 6개월 동안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네네. 그러니까 박정희 몇 명이나 희생이 된 건가요? 58명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는 이제 자기 예편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그 정도 사고면 당연히 예편이죠. 그래서 심사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그 심사 최종 결정을 이승만 박사가 하시죠. 예. 국군 동수권자니까. 그때 이승만 박사께서 그 전에도 이제 박정희를 유학 보내고 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승만 박사님이 이거는 인재가 아니라 천재지련이야. 인재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살려주셨죠. 이 흉내를 내셨는데 예. 무슨 북한 사투리 같아요. 이 박사님의 이게 오리지널 서울 말입니다. 그래서 예. 살아납니다. 예. 그리고 보직만 칠사단장으로 바뀌죠. 근데요, 그때 살아남은 병사를 만났습니다. 예, 그 중화기 매몰됐다가 아니죠. 살아남은 그 중화기 중대에 속했는데 네네네. 나이가 어려서 소년병이라 통신병으로 본부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생생하게 합니다. 그분을 만났어요. 나 거기 있었다. 예. 강의를 들으셨군요. 그렇죠. 그분이 와서. 그 사건을 저한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동안에, 소름 끼치셨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개 중대가 죽었는데 사실 일개 중대는 한 200명쯤 되거든요. 일개 중대가 죽었는데 왜 58명이지? 58명. 저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중화계 중대라 그렇습니다. 중화계 중대는 그
그야말로 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인원이 작습니다. 작아도 중대로 그렇죠. 현재가 되는군요. 예, 예. 네. 이제 의문이 풀리네요. 예, 의문이 풀려요. 그렇게 이제 참 역사라는 게 속일래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벙커에 들어가 있던 2개 중대가 1개 중대. 1개 중대가 예. 완전히 매몰된 거잖아요. 매몰됐죠. 그럼 정말 진짜 예. 퇴출당할 수 그렇죠. 있는 부대 관리 소홀이죠. 상황인데 예. 그걸 대통령께서 살려주신 예. 거네요. 그게 이제 이승만 사실 박사와 저 뛰어난 지휘관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시간과 예. 많은 투자가 필요한 예. 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얘기로 나가게 되는데 일단 이제 예. 준비하신 걸 맞아 하시죠. 예, 그러세요. 네. 자, 요게 이제 유명한 국제시장 불났던 사건입니다. 네. 화재 진압 후에 이제 이 박사님이 국제시장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56년도에. 자, 그리고 그 함흥의 영생보고의 교감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영생고녀. 네, 영생여고. 영생여고. 그 아버님이 현몽학사 네, 아버님이. 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분들이 피난 내려와가지고 수원에 학교를 재건한 겁니다. 아까 내려온 어린아이 중에 여자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커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수원에 그 학교를 재건한 거죠. 그 고향에 있던 그 학교를 그렇죠. 수원에 재건하면서 그렇죠. 눈물바다가 예.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정말 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 전쟁 때문에 그죠? 보따리 아까 보셨잖아요. 보따리 하나 가지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저분들이 주로 봉제를 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뭐 이런 봉제에 동대문 시장 봉제에 저분들이 그러니까 전태일이의 다 선배님들이십니다. 전태일 얘기도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저분들이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럼요. 불평불만 없이 했는데 오히려 80년대에 전태일이가 영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이게 유명한 그 함흥의 또순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죠. 피난 내려온 예. 그 북한 여성들의 그 생활력이 강인한. 워낙 정말 강하기 예. 때문에 또순이라는 말도 그렇게 해서 아마 근데 특별히 또순이는 함경도 사람, 그러니까 평안도 사람이 아니고 저희 어머님은 개성에서 피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개성에서 내려오신 그 생활력 강한 여성을 또순이라고 하진 않는 건가요? 그렇죠. 또순이는 오직 함경도. 그렇죠. 흥남 철수작전 때 내려온 함경도 지역의 여자분들이죠. 예. 근데 이 옛날 포스터인데 이게 그렇죠. 저 그때 배우분들 당시 지금 옛날 다, 영화죠. 다 저기 거의 다 뭐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저기.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살, 덕혜공주 제가 다 100% 조직이 날조라는 걸 다 팩트로 사진과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역사를 다룬 영화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예. 역사를 몰라요. 아니요. 그리고 알면서도 일부러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렇죠. 이자들이 전부 이념에 치우쳐가지고 그렇죠.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맞습니다. 역사 영화를 예. 재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또 모르시는 분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선동당하는 예. 겁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김백일 장군의 동상입니다. 그 유명한 김백일 장군. 그래서 이분이 흥남 철수작전을 성공시키고 안타깝게 얼마 후에 비행기 사고로 순직순국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종복 좌파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동상에서 시위를 하죠. 이 사람은 만주에서 일본군을 만주군했기 때문에 친일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바로 서야 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려져야 합니다. 바로 저기 저걸 들고 있는 저 종복 좌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어떻게 저렇게 예. 머리가 돌아버릴 수가 있는지.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김백일 장군은 함북 명천 출신입니다. 함경도. 그래서 함경도 사람들을 그렇게 또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나 태어나기는 만주 연변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라서 거기에 봉천군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국내 친일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왜 만주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그렇죠. 거기서 군관학교 거기서 군관학교를 간 거예요. 만주 군관학교.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이 사람은 함경도에. 친일이 전혀 아니라 100% 민족주의 장교입니다. 그래서 똑똑하니까 일제시대 때 저런 군인을 했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백선엽 장군처럼 북한 정권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고 월남을 했죠.
그래서 이분의 원래 본명이 김찬규입니다.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무슨 친일파라면서 저기 서가지고 있는 저런 단 썩은 하나 인간들은 이유는 봉천 만주군관학교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 단 하나예요. 저런 머리가 썩은 예. 인간들이 지금 예. 대한민국에서 퇴출돼야 그래서 될 다시금 인간들. 말씀드릴게요. 예. 왜 이게 중요한 건지. 아 제가 날이 예. 갈수록 좀 과격해지는 예, 예. 그래서 당연히 고향 함흥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평양이 도시니까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죠. 근데 소련군이 들어오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똑똑하니까 김일성이가 우리 인민군 창설에 주역이 되라. 주역이 되라. 근데 난 싫다 공산주의가. 그래서 생명을 걸고 월남한 거예요. 그래서 월남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8선을 건널 때 이분이 어떤 환상을 봤냐면 하늘이 환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 북한이 공산당 때문에 뻘겋게 물들어 가지만 나는 자유 대한민국 이 박사가 세우는 이 그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정신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름을 김백일이라고 줬습니다. 환한 예. 환한 그렇죠. 해를 보면서 보면서 네. 나는 공산주의가 다 물들어도 나는 절대 물들지 않는 깨끗하게. 내 신앙과 지를 지키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해서 38선을 넘어오면서 그 체험을 하고 자기 이름을 김백일로 짓고 와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주역이 되었고 6.25 동란에 이런 영웅이 주역이 됐어요. 되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에서는 죽일 놈이겠죠. 그러니까 저런 거 들고 나와서 뭐 민족주의하고 역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자들이 다 종북 북한의 당연하죠. 그 역사 해석에 따라서 예. 움직이는 그렇죠. 예. 그 종북 세력입니다. 예.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종북이 어디 있느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 예.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이야말로 지금 역사를 모르는 그리고 더 중요한 바보들인 거는 거죠. 저 사람들이 역사를 빙자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빙자해서 사실은 대한민국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게 저런 그 그렇죠. 세력들입니다. 예. 그리고 역사를 실질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고. 예. 네.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 친일파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 공산당과 남로당 박헌영이 만든 용어입니다. 공산주의 정권에 참여하면 어떤 친일파도 민족주의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정권에 반대하면 어떤 기독교인, 어떤 민족주의자도 친일파라고 매도를 하는 거죠. 왜? 일제시대에 안 사는 사람 그러니까요. 예. 그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라고 예.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강지 막 거의 뭐 좌파 정권에서 지금 전국 학교에다 예. 깔고 이랬는데 이들이 지금 여운형, 예. 여운형은 대표적인 친일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이 공산주의자니까 영웅이 사람이 되죠. 얼마나 이 징병과 징용에 예. 앞장서고 그 일본을 칭송하고 협력했는지는 부역했는지는 다 알려져 있는데 자료가 예. 숱하게 많은데 여운형은 공산주의자라는 걸로 해서 그런지 오히려 민족주의를 부각시켜서 훈장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양평에서 몽양 기념관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이 여운형의 자식들은 지금 북한에서 고위층에서 지금 살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고 맞습니다. 그 뿌리가 다 그런데 네. 여운형은 이 그 친일 인명사전에서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그 역사 해석이라는 것의 공정성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100% 저장난책입니다. 그래서 여운형 얘기도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민족문제연구소하고 계속 소송을 예. 벌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래놓고 그러지 않았다. 그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것을 지금 재판에 나와서도 위증을 예. 해서 제가 지금 위증으로 또 예.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대한민국 안에서 역사를 연구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공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처럼 좌우에 극심한 대립이 있는 나라에서 공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념에 치우쳐서 자기들이 그렇죠. 조작한다는 얘기와 저는 뭐가 또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를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우파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진실을 찾고 싶은 겁니다. 우파 아니세요? 저는 진실을 찾는 거지. 만약에 좌파에도 진실이 있으면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 게 예. 우파가 잘못한 것은 강력히 비판하고 당연합니다. 좌파가 잘못한 건 비판하고 예. 우파가 잘하는 것은 우리가 칭찬을 해야 예. 되고 좌파 역시 뭔가 기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칭찬해 줘야 예. 되는 거죠. 그러나 근데- 역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는 그 진실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 진실을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역사적인 그 팩트라는 것은 우리가 사진으로도 이렇게 뒤늦게 소개하지만 그렇죠. 예. 얼마든지 새로운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어도 새로운 자료가 나옴으로써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을 수정하고 예. 새롭게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네. 하는 건데 지금 좌파들은 이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대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렇죠. 옳은 자료가 나와도 뜯어 맞춘다는 예. 거 조작해서. 자기네 이념에 맞춰서 모든 걸 조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불행은 예. 이 역사 문제에서 바로 거기였습니다. 지금 기반하고 있다. 예. 그리고 결국 문제 해결은 네. 이 진실의 역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진실로 깨어나는 거죠. 특히 청년들이. 네. 예. 이렇게 위대한 우리 선배들의 역사 정신을 우리 청년들이 이어받고 지금 세계 나가서 세계 젊은이들과 경쟁해서 당당히 이기고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자랑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역사를 선택 과목으로 만들고 예. 이걸 뭐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걸로 만드는 나라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좀 바뀌긴 했어요. 예. 보수 정권 들어서서 그랬는데 이 역사 교육을 선택으로 만들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게 좌파 정권에서 시작된 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의 역사는 좌파 정권에서부터 예.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역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건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에게 좋은 조언과 또 자료를 주시고 날짜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해주시면 제가 더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사진 소개해 주시고 감명 깊은 이 실화들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다음 시간도 또 예, 다음 시간을 미리 흥미진진합니다. 예고를 해드릴게요. 네네. 사실 흥남철수작전이 있게 된 거는 장진호 전투입니다. 그거는 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맛을 드리죠. 알몬드 장군이 이 민족은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라는 유명한 멘트를 제가 오늘의 주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 장진호 전투를 통해서 장진호 전투 해병 1사단과 같이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사실 흥남철수작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말이 나온 거 아니? 이 민족은 우리가 피를 흘려서라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를 흘려서라도 구출해야 된다라는 그 신념으로 우리가 그 덕을 입었는데 예. 우리가 지금 이 반미를 하는 자들은 사실은 어떤 뭐 논리적인 근거도 없거니와 맞습니다.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노예들이라는 거를 예. 국민들께서 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극도의 이 분열 상황의 근본은 사실은 이념적인 갈등입니다. 이 이념적 갈등의 핵심, 뿌리는 역사의 왜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바른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미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그 국정교과서에 기를 쓰고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왜 자기들의 교과서를 저렇게 마녀사냥하듯이 고집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그들이 왜곡한 역사가 바르게 뒤집히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국민 여러분께서 역사는 지루한 것이다, 다 지나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매일 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 또 사진으로 보는 우리의 진실한 역사 탐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